2015년 4월 21일 오전 6시경 일본 가나가와현 유가와라 마치의 한 가정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침실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의 상태가 누가 봐도 타살이었어요. 당시 시신은 모두 타버린 침실의 반에 거의 불타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이마에 부엌칼이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마에 칼을 박았을 리는 없고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됐나 싶은데 당시 여성 옷을 입은 상태였는데 멀쩡했어요. 큰 흐트러짐 하나 없이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있었고 이마에 꽂힌 식칼은 칼날이 모두 가려질 정도로 깊게 이마에 박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아무래도 범인은 침실 옆 거실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였어요. 어찌 보면 제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마에 박힌 부엌칼. 여기에 어떤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칼에서는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이는 해당 집의 집주인 여성이었는데 당시 여성은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 평소에 휠체어를 사용하며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 발견 1시간 전인 새벽 5시경. 특이한 건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없었어요. 폐나 이런 데가 깨끗해. 이 말은 범인이 이 집주인 여자를 죽인 뒤에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녀의 실질적인 사망 원인은 이마의 칼,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그 외 머리와 얼굴에 여러 개의 긁힘 자국과 찔림이 있었고 둔기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은 흔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머리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당했는데 정작 이 여성의 몸에선 전혀 저항은 방어음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 맞으면서 저항을 하나도 안 했을까? 혹시 자다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범인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나? 처음에 경찰은 강도살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당시 이 집의 현관문이 미닫이 문이었나봐요. 그 미닫이 문 유리가 깨져 있었대요. 미닫이 문 유리가 깨져 있으면 그냥 손을 유리 안으로 넣어서 현관문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관문 자체는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 이외에 출입이 가능한 모든 창문이나 문 다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범인이 현관으로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범인이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가지고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색했을 때 집 열쇠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즉, 이 범인이 현관문을 깨고 들어와서 죽이고 다 하고 이 집안의 열쇠를 챙겨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현관문 유리 깨고 들어와 놓고 돈 될 만한 이런 거는 다 안 챙겼으면서 열쇠만은 굳이 챙겨 나갈 때는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간다. 굳이? 왜? 왜 굳이 집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요. 보통 우리가 살인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범인, 사람 죽이고 나서 필사적으로 범행 도구는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칼로 찔렀다면 그 칼을 가지고 나와 강에 버리든지 땅에 묻든지 다른 곳에 버리거나 숨기기 마련인데 이때의 범인은 시칼을 그대로 보라는 듯이 피해자의 이마 깊숙이 꽂은 채 그대로 자리에 떴습니다. 왜?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피해자의 목 아래로는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딱 머리만을 노린 듯이 머리, 이마 쪽만.
왜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에 꽂아뒀으며 피해자의 머리만을 공격한 걸까? 피해자에게 엄청난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인 걸까요? 죽으라고! 너 같은 거 죽으라고! 도대체 범인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가 근처 지하철역에 수상한 남자가 찍힌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의 그날 새벽, 유일하게 피해자의 집 쪽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남자. 오전 4시 40분부터 오전 6시경까지 촬영된 이 지하철 CCTV 속에 이 남자가 개찰구를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는 도쿄 방면의 전철을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이 도쿄 방면으로 가는 전철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후 각 역의 카메라에 비슷한 인물은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 일본 경찰은 당시 지하철역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입니다. 추정컨대 이 남자의 키는 170 정도로 마른 체형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흰색 마스크에 검은색 긴팔과 긴 바지, 헤어스타일은 귀에 걸릴 정도로 추정해요. 검은 배낭을 메고 왼손에 파란색 체크무늬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일부 사람들은요, 경찰은 남자라고 단정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약간 걸음걸이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여자 같은데요?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DNA 감정이나 여러가지 증거들이 범인은 남자라고 판명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100% 범인은 남자가 맞다. 하지만 성별은 남자지만 행동이 여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남자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는 이유가요. 사건이 일어난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 쪽에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CCTV를 잘 보시면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 지금 어린이 요금을 나타내는 램프가 깜빡여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인이 어린이 요금을 끊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성인이 어린이 요금표를 끊어 통과하려고 했다. 이거 자칫하면 영무원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범인 입장에서는 범행 저지르고 도망가는 상황인데 굳이 영무원에게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렇다면 이 범인 의외로 미성년자? 이 남자가 범인은 맞는 걸까요? 화재 신고 후에 소방대가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해 진압했잖아요. 그때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웃들 중에 몇 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네 없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쳐다보면서 웃더라고. 한참씩 웃더니 가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니까. 웃고 있었다는 그 남자가 범인인 걸까요? 그 남자는 지하철에서 찍힌 이 남자와 동일 인물인 걸까? 화재 진압 현장에 범인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럼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시신 발견도 더 늦게 될 수도 있고 자기한테는 더 도망칠 시간을 벌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범인은 죽이다 못해 불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구급대에 다 출동하고 사건도 금방 드러났죠. 왜? 왜 범인은 살인뿐만이 아닌 방화까지 했던 걸까?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면서 자기도 어딘가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자기 피라든지 자기 흔적이 남아버린 거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뭐야? 이 사건이 일어나기 6시간 전에 이 근처에 이상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네?
알고 보니까 사건 발생 6시간 전에 불과 350m 떨어져 있는 한 아파트 2층 여기에 살고 있었던 61세 남성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젊은 남자한테 쇠파이프로 후두부를 2번 맞고 30바늘 이상 꼬매는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확인된 거예요. 불과 6시간 전 근처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놈이 이 61세 남성한테 먼저 범행하고 바로 이 피해자 집까지 쳐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거구나. 당시에 이 61세 남성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21일 오전 12시쯤에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냥 슥. 이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딸깍 잠긴 문이 열리더니 몇 분 전에 봤던 그 남자가 손에 길이가 한 50에서 60cm 정도 돼 보이는 쇠파이프를 딱 들고 자기 집으로 쳐들어왔다고. 이때 놀란 이 피해자가요 물어봤대요. 너 누구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너 죽이러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날 낳자마자 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돈에 끙끙대면서 이 짓 하며 살았어. 살다 보니 알게 됐지. 세상에 돈 많은 놈들이 엄청 많구나. 이놈들 돈 뺏는 게 제일 재밌구나. 그런데 너한테는 뺏을 게 하나도 없네. 참 너도 아휴, 근데 어쩔 수 없어. 널 죽여야 돼. 그러더니 갑자기 이 피해자의 머리를 막 쇠파이프로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이 피해 남성은 뒤통수를 2번 얻어맞고 이대로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까스로 밖으로 탈출, 도움을 청해 살은 거예요. 이 사건의 범행도구 쇠파이프 또한 현장 아파트에서 약 200m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쇠파이프에서도 아무런 단서 얻지 못해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61세 남성 말에 의하면 당시에 이 범인 특이한 게 지문 안 남기려고 손에 장갑이 아닌 양말을 끼고 있었다고 해요. 범인의 나이는 대략 20대에서 30대 사이로 젊어 보였다. 외국인이 아닌 섬세하게 생긴 얼굴로 회색 후드를 입고 입을 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었다. 술에 취한 느낌도 아니었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 6시간 전에 가까운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묻지마 사건. 이 두 사건 동일범의 소행인 걸까요? 지하철에 찍힌 이 남자의 소행인 걸까? 아님 각각 다른 범인의 소행으로 진범은 따로 있는 걸까요? 경찰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 인원 24,125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1,279명의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단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범행 스타일로 봤을 때 이 범인은 쾌락으로 범행을 저지른 듯 보여요. 그렇다면 이 2번으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 전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집중해서 연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해요. 동일범이라는 추정하에 61세 남성을 쇠파이프로 때리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걸 좀 보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새끼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다 등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중독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도 이 범인 이 2번으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떠한 단서도 없이 안 잡히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잡혀 일본 감옥에 수감돼 있는 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늦더라도 이 범인이 죗값을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한 미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